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각도기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7월 29일 월요일 한국 마감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목요일까지는 우리 한국 마감의 주요 주체인 우리 나침판이 가정에 경사가 하나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휴가를 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번 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저 혼자 여러분들과 만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국 마감도 덩달아 이번 주에 이제 여름 휴가 시즌이라서 중국 마감도 없고요. 그래서 이 한국 마감을 통해서 중국 마감도 일부 조금씩 커버리지 않은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한국 시장은 상당히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 거래소 시장은 33.63포인트 1.23%가 상승하면서 2675.53포인트를 기록했고요. 코스닥 시장은 800선을 회복했습니다. 10.43포인트가 상승하면서 8799포인트 1.31% 상승하면서 마감을 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 상승 종목들이 하락 종목을 압도하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면서 시장 참여자들을 모두 즐겁게 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우리 한국 시장만 강세였던 것이 아니라 아시아 증시가 대체로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는 것도 오늘 하루의 특징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상승 어디 갔냐? 상승 종목, 하락 종목 정도는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네, 이렇게 돼서 이제 거래소 시가총액은 2,229조 원 정도가 2,257조 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지난 주말에 2,229조였는데요. 오늘 1.23% 상승하면서 2,257조 정도 수준으로 거래 시가총액 총액이 거래소에서 좀 늘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약 한 393조 정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한국의 GDP 규모는 대략 한 2,400조 정도를 올해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명목 GDP 기준으로 지금 양시장 합산하면 2,622조니까 대체로 한국 GDP 대비 약 한 9%대의 초과 규모를 거래소와 코스닥의 시가총액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시장이 아주 소폭 고평가되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버핏 지수로 따져보면 80%에서 100% 정도 수준은 적정가 정도 수준을 보고 있는데 100%를 소폭 초과했기 때문에 한국 주식시장이 제가 뭐 싸다고 많이 표현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싼 수준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그 거래소의 거래대금은 10조 7,810억 원 거래가 되었고요. 현재 이 10조 7,800억 정도 수준은 한 평균 정도 되는 그런 거래 수준이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작년 4분기 침체 때보다는 작년 10월 달에 주식시장 폭락할 때 기억하시죠? 그때보다는 거래대금 좀 늘어있는 상태로 유지가 되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22년 평균보다도 전반적으로 거래대금은 좋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22년도 가장 장이 안 좋았을 때보다는 거래대금 총량이 좀 늘어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가장 장이 좋았던 21년 평균보다는 거래대금이 조금 줄어있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코스닥은요, 거래대금이 5조 2,700억인데요. 과거에 코스닥 시장이 활발할 때는 거래소보다도 거래대금이 더 많은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정도 거래대금은 일평균 거래대금 기준으로 본다면 작년 10월 이후로 가장 낮은 정도 수준의 거래대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큰 틀에서 보면 22년 침체기보다는 조금 더 늘어난 거래대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20년 중반 이후보다는, 그러니까 20년 중반 이후 장이 좋았을 때보다는 상당히 낮은 수준의 거래대금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일평균 거래대금 수준으로 본다면 코스닥 시장은 거래대금이 많이 줄어 있기 때문에 반등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이 거래 대금만으로 봐서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양시장 신용잔고 흐름들을 보면 총액 19조 7,929억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조에서 20조가 깨진 신용잔고를 보여주고 있고요. 거래소는 이 중에서 11조 를 기록을 하고 있고, 코스닥은 8조 7,600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코스닥 시장이 좋을 때는 거래소보다도 신용대금이 더 많았다는 측면을 보면 지금 시장은 거래소보다는 코스닥이 상당히 부진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그 한국 시장만 강세를 보인 게 아니라 다른 나라 시장도 강세를 보였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본 주식 시장은 무려 2.5%나 폭등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그럴 것이 일본 시장이 전일까지 지난 주말까지 무려 8거래일 연속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9거래일 만에 상승 마감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점이 이제 42,000포인트였는데 지금 3만대로 밀려 있기 때문에 고점 대비로는 오늘 2.5%나 반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약 9.2% 고점 대비 하락한 시장 흐름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 살펴보면 상하이는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면서 소폭 떨어져 있는 흐름 확인할 수가 있겠고, 선전 시장이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0.9% 떨어졌고요. 차이나 A50은 0.36% 하락입니다. 반면에 오랜만에 이제 홍콩 시장은 강세를 보여줬는데요. 항생 지수는 1.77%, 항생 테크는 1.18%를 상승했고, HSCEI 지수는 1.8% 상승한 흐름입니다. 요 중국 지수는 계속해서 홍콩 지수는 조금 변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좀 감안을 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제가 한국 시장의 그 GDP 대비 시가총액 규모를 좀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을 말씀드린 이유는 과연 한국 시장의 밸류에이션이 어느 정도 되느냐라고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서 말씀드렸고, GDP라는 건 뭐냐면 도메스틱에서, 그러니까 지역에서 나오는 생산 총량이지 않습니까? 1년에 발생시키는 생산 총량이에요. 근데 쉽게 얘기하면 매출액 총액이죠. 그 나라의 매출액, 1년 매출액 총액인데, 이게 참 재밌게도 조금씩 다 회사마다 다 틀리긴 합니다만은, 한 제조업의 경우는 기업의 경우에도 살펴보면 매출액 규모하고 시가총액 규모하고 좀 이렇게 좀 궤를 같이 하면서 가는 그런 경향성들이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GDP,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생산한 1년 총액과 시가총액을 비교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요. 왜냐면은 우리가 원래 그 매출 총액에서 이익률 얼마냐 이렇게 따져 잡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매출액 규모에서 한 10% 정도 얻는다면, 그럼 소위 말하는 우리가 보는 PER 배수라든가 POR 배수로 따지면 한 10배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면 적정가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측면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GDP로 환산시켜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건데, 그런 식으로 따져봤을 때 한국의 시가총액은 GDP 총량 규모하고의 한 109% 정도 되니까 쏘쏘하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미국은 어떨까요? 오늘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드린 건데, 시가총액을 이렇게 조금 추정하는 것들이 계속 조금씩 달라지니까 정확하진 않아요. 근데 이것저것 여기도 들춰보고 저기도 들춰보고 했었는데요. 대략 연초 대비 지금 S&P 기준으로 한 13% 이상 지수가 상승해 있습니다. 연초 대비 최고점 한 18%까지도 올라가 있었으니까요. 지금은 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한 연초 대비 한 10% 가까운 수준의 상승을 했다고 치면, 연초에 미국 시장의 시가총액을 대략 한 50조 달러 정도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대략 한 약 55조 달러 정도로 추정이 되죠. 여기 이제 누구는 한 46조 근데 이제 날짜로 따져 보면 또 정확하지 않으니까 대략 그러니까 50조에서 55조 달러 정도 수준이다라고 미국의 주식시장 총계를 볼 수가 있는데, 자, 미국의 GDP가 얼마냐? 제가 추정하기로는 올해 연말 기준으로 한 2% 중반대의 GDP 성장률을 한다고 감안했을 때 대략 한 27조 원 가량의 GDP를 기록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수준이죠? 미국의 시가총액 규모는 GDP 대비 거의 200% 가까운 수준. 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버핏 지수를 잠깐 얘기하고 다시 한번 넘어갈 건데,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주식시장을 분석할 때 사실 거시는 그렇게 썩 중요하게 보진 않아요. 그러나 역사적으로 봤을 때 역사적인 평가는 저는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것들을 계속 환기를 시켜드리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 정도 수준은 2021년도 엄청나게 좋았을 때의 수준하고 같은 정도 수준의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GDP 대비 미국 주식시장은 21년 가장 강했던 시장과 유사한 그런 정도의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그룹 포커스라는 곳에서 지금 따지고 있는 미국 시가총액, 주식 시가총액은 도대체 미국의 GDP나 자산 규모 대비 어느 정도 되느냐라고 봤을 때, 얘네는 이제 GDP 플러스 페드의 에셋을 따집니다. 그냥 연중 총자산과 GDP를 합산해서 그 대비 몇 배냐라고 따지고 있는데요. 그룹 포커스에서는 GDP 플러스 페드의 토탈 에셋 대비 주식시장이 153% 정도 된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것은 GDP 대비 지금 최근에 시가총액으로 합산하면 거의 200% 정도 되는 것이고요. 지금 GDP가 27조고 연준의 총자산은 7조 2천억 정도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뭐 이렇게 보실 수도 있죠. 55조를 한 34조 원으로 나누면 뭐 대략 한 150% 넘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160% 정도 나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룹 포커스에서 그 얘기한 규모가 뭐 비슷하다라고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시장은 과거 평균 대비 고평가 영역이다라는 말씀 드려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렸냐? 그 최근 지금 저희가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졌던 것들이 1번 엔화잖아요. 근데 이제 엔화 흐름을 우리가 주로 이제 달러 대비로도 보고 원화 대비로도 보고 유로 대비로도 보는데, 오늘 그 이 시가총액 관련해서 이제 같이 일하는 이사님과 함께 같이 토론을 좀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재미난 얘기를 해주셔서 이 얘기를 좀 나누고 싶어서 시가총액 얘기를 길게 했습니다. 1번 엔화는 트레이딩 통화죠, 그죠? 우리가 엔캐리라고 표현할 때는 엔이라는 저금리의 돈을 땡겨가지고 해외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그 어떤 재료로 쓰는 거죠. 그래서 N을 땡겨가지고 다른 거 투자한다 그래서 그걸 N캐리 투자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면 N캐리 투자 대비 가장 통화의 성격이 다른 통화는 무엇일까? 라고 따져보니까 이건 통화와 트레이딩 통화인데 원자재 통화가 또 있더라는 거죠. 원자재 통화. 어딜까요? 브라질 있죠, 브라질. 근데 브라질 통화를 비교하는데 좀 애매하잖아요, 브라질은. 그러니까 조금 안정적인 국가 중에 원자재를 제일 많이 발생시키는 나라는 어딘가요? 네, 그렇습니다. 호주입니다. 그래서 재미난 그 얘기를 해주셔서 그러네요, 맞네요 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고 싶어서 가지고 나왔는데, 자, 그 호주 달러 대비 최근의 원화 가격 흐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왼쪽으로 이렇게 쭉쭉 떨어지면서 밑으로 쭉 빠졌을 때는 이때가 2020년 코로나 발생 시점입니다. 코로나 발생 시점. 그런데 재미난 게 말이죠, 코로나 발생하는 시점까지는 엔화를 우리가 무슨 자산이라고 불렀을까요? 글로벌 안전자산이라고 불렀습니다. 네, 글로벌 안전자산이라고. 근데 이제 최근에 와서 완전히 안전자산 위치를 깨버렸죠. 그 뭐 달러당 뭐 100엔 넘어가면서부터는 완전히 모양새가 달라지는 모습 보여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장기 추세를 한번 보십시오. 장기 추세를 조금 이 추세가 저때 2020년 이후로 추세적으로 우상합니다. 그 저점을 쭉 그려버리시면 쭉 연결되죠. 저점을 쭉 이어보면 연결이 됩니다. 근데 지금 추세 밑단까지 왔어요. 그리고 이번 하락폭은 가장 극렬한 하락폭이 나타났습니다. 지난 3년 반, 4년 가까운 시간 동안에 가장 극렬한 하락이 나타났는데 추세 하단이에요. 만약 이 추세가 깨지게 된다면 어떤 것이 일어날까? 이때는 그 원자재 통화 대비 트레이딩 통화의 강세를 보여주는 것이다. 근데 어떤 기점을 넘는 거죠. 이 추세를 깨고 내려간다면 어떤 기점을 깨고 내려가는 개념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 수 있다? 어떻게 될 수 있다? 엔캐리가 환원될 수도 있겠군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엔캐리가 환원이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뭐 호주 채권에도 금리가 워낙 높기 때문에 4%대였기 때문에 많이 투자를 했을 거고, 또 하나 어디다 많이 투자했어? 뭐 당연히 미국 달러 채권에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게 됐을 겁니다. 근데 지금 달러 채권 가격이 지금 떨어지고 있고, 만약에 예전에 산 것들은 아직까지 원금 손실이 있겠죠. 예를 들어 달러 채권 2%대에 샀다, 뭐 이러면 아직까지 손실이 되겠습니다만은 1년 정도 전에 샀던 채권 가격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거는 먹었을 수도 있겠네. 자, 그러면 어떤 그 아이디어를 돌려볼 수 있냐면, 최근 1년, 2년 동안에 나타났던 엔캐리 자금들은 만약 여기서 어떤 기점 이상으로 엔화 가치가 강세를 보여준다면 하고 이동할 수도 있겠는걸?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번 주에 지금 FOMC 회의도 굉장히 중요하죠. 역시나 그 뭔가 기미를 줄 것 같아요. 팀밀하우스 그
기자도 이 언급을 했습니다. 이번 그 FOMC에는 매우 중요할 것이다. 왜냐하면 금리를 내리던 내리지 않던 미래에 대한 시그널을 정확하게 보여줄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되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FOMC 회의만큼 지금 어떤 측면에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미국의 금정 위가 될 것이고, 일본의 금정위, 그러니까 즉 일본의 금융통화위원회가 될 것이고, 일본의 금융통화위원회를 통해서 금리를 올리는지 여부가 대단히 중요하고, 그것에 따라서 엔화 가치가 어떻게 될 것인지도 향후에 의미 있는 흐름을 발생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 아직까지는 레인지 안에 있어요. 근데 여기서 추가적인 움직임을 보여준다면 그거는 재밌게 봐야 되는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한국 마감을 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최근에 저희가 이제 제일 걱정하고 있는 바가 뭐냐면, 한국 주식의 주요 몇몇 주식들과 상당히 많은 주식들은 그렇게 비싸지 않은데 미국 주식 시장이 부러지면 과연 견딜 수 있을까? 그거 장난 못 하겠는걸? 뭐 이런 생각이 드니까 오늘 이런 점검을 해보았습니다. 자, 한국 시장의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한국 시장에서 특징적인 부분은 드디어 채권 가격이 어떤 그 마지노선이라고 여겨졌던 흐름들을 깨고 내려갔다라는 점입니다. 3년물과 5년물이 각각 마지노선처럼 여겨졌던 3%를 깨고 내려오면서 각각 2.98, 2.99%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미국에서도 금리 인하가 거의 기정사실화 되어가고 있는 과정에서 한국 주식시장도 이제 미국을 따라서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시장에서 상당히 강렬하게 작동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마지노라고 여겨졌던 어떤 진지처럼 강하게 버텼던 3%가 딱 깨고 내려갔기 때문에 한국도 그런 그 금리 하락의 흐름들을 앞으로 조금 더 보게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미국 대선 레이스가 상당히 고조가 되고 있다라는 뉴스도 오늘 한국장에서 전달이 되었는데요. 지금 민주당의 새로운 후보인 해리스의 지지율이 계속 올라가면서 5차 법인의 접전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로이터는 양자 대결에서 해리스가 유리하다는 뉴스를 타전하고 있는데, 로이터는 유럽 언론이니까 아무래도 이 부분은 미국 언론을 통해서 확인하는 게 조금 더 정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재미난 얘기 하나, 일론 머스크가 해리스를 모욕하는 영상을 리트윗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게 위조 영상으로인 것으로 드러났다. 근데 이제 이게 문제는 뭐냐면 X 플랫폼의 규칙에도 좀 어긋나는 내용인데요. 내용은 이거예요. 카말라 해리스는 조 바이든이 토론에서 마침내 그의 노쇠함을 드러냈기 때문에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됐다라는 말을 하는 그런 영상인데, 그게 위조된 영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와, 대단하다, great 하고 멘션을 달았어요. 그래서 요것도 내일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이제 너무 세게 붙이는 것 같은데 그럼 테슬라는 어떡하지 하는 걱정이 조금 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한국 시장 업종으로 보면 굉장히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었는데요. 거래소에서 전기가스, 의약, 증권, 운수장비, 금융, 유통, 건설, 화학, 음식료, 철강금속, 보험, 운수창고가 1%대의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럼 약세는요? 기계하고 섬유업종 밖에 없었어요. 다 올랐죠. 그래서 거래소에서는 상승 종목 수가 636 종목이었고 하락 종목 수는 246 종목이었으니까 2배가 훨씬 넘는 종목이 상승하는 흐름, 하락 종목 대비 보합은 쉬운 4종목이 되었습니다. 코스닥에는 1000 종목이 상승했고요. 하락은 557 종목입니다. 보합이 101 종목. 그러니까 여기서도 2배 가까운 종목의 상승 종목이 2배 하락 종목 대비 2배 가까이 있었는데, 장막판에 보면은 거래소는 상승 종목 수가 더 늘어났고 동시호가에, 코스닥은 반대로 상승 종목 수가 조금 줄어드는 그런 모습도 좀 특징적이었다라고 보입니다. 자, 오늘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대왕고래 관련 프로젝트,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해서 뉴스 타전되면서 해당 관련 기업들이 큰 폭의 강세를 보여줬는데요. 글로벌 정유회사죠, 사우디 아람코, 이탈리아 에니사가 이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투자를 검토한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한국가스공사가 폭등을 했습니다. 아침 시작부터 8%까지 올라서 시작했는데요. 뭐 장중에 한 15% 막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줬고요. 이뿐만 아니라 지역난방공사, 대성에너지, 그리고 또 밸브 만드는 쪽도 강세를 상당히 많이 보여줬어요. 그래서 덩달아 기업종도 일부 강세를 보여줬는데, DK락, BMT 등도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코스닥에서도 기계 장비 업종들의 강세도 이것과 연관된
흐름으로 눈에 띄는 대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오늘 이거 외에 가장 눈에 띈 건 역시나 밸류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수 상승폭이 상당히 큰 부분은 사실 반도체가 올라가면 뭔가 시장에 어떤 메인 테마가 있으면서 추세적 상승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게 밸류업이 추세적 상승의 기폭제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거는 조금 애매하긴 해요. 그래서 약간 질이 약간 덜 만족스럽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어찌되었거나 이 밸류업 관련 기업들이 추가적인 밸류업에 대한 의향을 발표를 하면서 배당을 많이 주는 주식들의 주가 상승이 상당히 크게 나타났다. 그래서 지금 편하게 투자하신 분들, 그냥 배당이나 받지 뭐 이랬던 분들이 상대적으로 열심히 거래소에서 투자했던 분들에 비해서 수익률이 훨씬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는 특징적인 시장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역시나 거기에 주인공은 신한지주였습니다. 신한지주가 밸류업에 대한 내용들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 신한지주가 역사적 고점이 2007년도 7월달에 기록했던 64,800원이었어요. 근데 오늘 깰 했습니다. 64,200원이었는데 장중 고점이, 물론 장중 고점 대비 상당히 조금 밀리면서 마감이 되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내용은 뭐냐? 자기자본이익률 ROE의 10%, 총 주주 환원율은 50%로 확대를 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자사주 매입 소각을 5천만 주 하겠다라고 했고요. 향후 3년간 3조 원 이상, 연간 1조 원 이상의 자사주를 소각하겠다, 그걸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냐? 지금 올라서 30조예요. 근데 3년간 3조 이상을 날려버리겠다고 했으니까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몇 퍼센트죠? 네, 10%를 없애버리겠다, 주식을. 이렇게 된 거니까 장 초반에 보면은 한 10% 정도 가까이 주가 상승을 반영을 합니다. 이 부분을 그대로 반영하면서. 근데 이거는 이제 3년간의 프로젝트니까요. 그랬고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은행주들이 다들 좋았어요. 뭐 우리금융도 전주말에 엄청나게 셌습니다만 추가적으로 좋았고, 상당히 이 관련주들이 센 흐름들을 보여줬고, 또 업종별로 따져보면 증권업종의 강세도 상당히 눈에 띄었습니다. 저는 이걸 조금 주목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은행주들은 연초 대비 지금 상승률이 굉장히 커요. 20% 이상, 업종으로 따져도 20% 이상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 오늘도 추가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올랐죠. 반면에 이제 그 보험까지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지주, 금융도 올랐어요. 근데 이 금융권에 포함되는 회사 중에 하나 제대로 못 올랐던 것을 따져보자면 증권 업종이 못 올랐어요. 물론 지금 은행처럼 현금 흐름과 현금 창출 능력이 그렇게 좋지는 않기 때문에 은행과 같은 수준의 밸류업을 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권의 흐름이 이렇게 나타나면서 같이 덩달아 묶일 수 있다라는 점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당을 많이 주는 회사였던 현대차, 기아차가 주가 상승폭이 상당히 크게 나타났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밸류업이 이제 오늘의 주요한 가장 시장에서 중요한 테마였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반영이 되었던 거고, 배당을 잘 주는 회사들 주가도 같이 오르는 성향이 있었는데요. 덩다리로 뭐 오늘 하나 이제 뉴스가 포착된 거는 뭐 주가가 52주 신저가를 냈던 네이처홀딩스가 자사주 56만 주 소각하기로 했습니다. 취득 및 소각 약 한 3.8% 분량인데요. 시가 한 70억 정도인데 주가가 오르더라고요. 52주 신저가를 냈던 기업도 자사주 매입 소각을 발표하고 나서는 주가가 조금 오르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었다라는 게,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었고, 또 특징적으로 눈에 띄는 대목은 최약체고 사람들이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업종 중에 하나인 건설 업종이 슬금슬금 최근에 조금 올라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이 과연 앞으로도 구조화될 것인지 여부도 조금 궁금해집니다. 그러니까 밸류업 첫 번째 타이틀은 금융 업종들이 다 가지고 갔었는데, 그리고 이제 자동차도 배당을 많이 주니까 많이 갖고 갔는데 다 죽었다고 생각했던 건설이 조금씩 올라왔다는 거. 오늘 그러니까 부진했던 업종들, 화학, 철강금속 이런 쪽도 1% 이상의 상승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과연 이게 그 추세적인 흐름으로 이렇게 가게 될 것이냐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일단은 지난 주말까지 한 2주간 시장이 매우 크게 약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등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오늘 미국 시장에서 과연 기술주들이 과연 저녁에 어떻게 될 것인지 관심이 갑니다. 그러니까 뭐 약간 탄력 회복성을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여기서 헤게모니를 누가 갖고 할 것이냐, 또다시 뭐 AI라든가 빅테크 쪽이 갖고 할 것이냐,
아니면은 뭐 금리가 떨어지니 이젠 거긴보단 다우나 러셀 2000 쪽이 더 좋아. 이런 흐름으로 될 거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거고요. 한국 시장 기준으로는 아마도 빅테크보다는 다른 주식들이 잘 가는 게 시장 전반적으로 오늘 같은 분위기를 형성시키는 데는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저의 이야기는 별로 믿지 마시고요. 네,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실적이 받쳐주는 기업들의 상승은 지금 미국의 그 빅테크 하락과 함께 더 이상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적이 가장 좋은 업종은 뭐 단연코 지금 반도체이고요. 그다음에 저평가는 밸류업 관련이죠. 금융이나 이런 쪽은 그렇게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바닥에서부터 뭐 2배 정도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비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얼마나 쌌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요. 이런 저렴했던 주식 중심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실적을 가지고 있는 주식이 갈 것이냐 이 흐름에서 과연 어디 쪽으로 흘러갈 것인지 한국에서는 이 부분 관찰해야 되는 재미난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여러모로 많이 부실한 내용이고 재미가 조금 덜하죠. 혼자하니까 그래서 이해를 좀 해주시고 목요일까지는 조금 이런 재미없는 흐름들 갈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격려는 우리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힘이 됩니다. 네, 감사하고요. 오늘 그냥 다행히 좀 올랐습니다만 일본보다는 많이 못 올랐다. 네, 일본하고는 성향이 조금 달랐다. 뭐 이런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은 외국인 투자가 있었던 곳은 좋았고 본토 시장은 애매했다. 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과연 오늘 저녁 미국 시장에서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도 궁금한 대목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행복한 저녁 되십시오. 안녕.